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밤방송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말 바꾼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정책의 시장 화들짝. 정말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제목인데 말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다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점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증시도 대응 전략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우선 최근의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반등을 보였던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유연성을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관세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다소 관대한 수준으로 감면되거나 아니면 면제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그게 지금 미국산이 아닌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4월 3일부터 적용하겠다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자고 나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마디 충격적인 얘기가 이게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철강, 알미늄 또 얘기했었고 또 구리까지 추가하겠다. 핵심 광물 쪽으로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관세는 정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독일, 유럽, 그다음에 미국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멕시코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놓고선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동차 이 관세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침체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동차 관세는 허리케인급의 시장의 장애물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고요. 영국의 BBC는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올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동맹국 관계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력 아래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Dirty 15이라고 해서 미국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많은 몇 개 되는 기업인데 이 국가들이 또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Dirty 15이라고 했는데 이게 Dirty라는 말 자체도 저는 상당히 반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이게 Dirty라는 게 그게 더럽다는 의미가 아닐 거고 unfair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용어라도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치명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나 멘트 자체가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캐나다나 EU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나다와 EU, 유럽이 다시 한 통속으로 묶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말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개장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나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낙폭을 줄이고 있어서 지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의 관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맷집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는 빅테크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쵸. 오늘은 아마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장 초반의 약세를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 참 대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빅테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발 소식도 하나 있었죠.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축소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투자를 뭐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 때문에도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 또 알리바바 총재가 또 얘기했던 거, 네. 이제 AI 쪽에 투자가 좀 공급 과잉이 아니냐, 너무 그런 얘기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다가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또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투자 전략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개별 종목별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자고 나면 호재와 악재가 매일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비아디 회장이 작년 41만 대보다 2배 많은 8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게 경쟁적인 입장에서는 테슬라한테 안 좋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캐나다, 멕시코 관세 비용인데 지금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불법 관세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악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약세장에서 오늘도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뭐 사우디에서 테슬라 전기차 태양열 제품 출시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그 호재라고 한다면 캐시우드 펀드에서 테슬라가 향후 5년 내에 주당 2,600달러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90%가 로보택시에서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거는 이미 여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2월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들에 대한 상쇄하고도 더 많은 상승 기대감이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면 217달러 저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일봉 차트로 보면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 올랐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봉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 2주 연속으로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과 음봉이 나왔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번 주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의 주봉은 이제 캔들 그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는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 다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숏스퀴즈가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300달러 넘어가는데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50달러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는 300선에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35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테슬라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렇게 전기차, 로보택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다 보면 이제는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자제를 권고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자기네 사용 규정에 일단 충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AI 칩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H20 칩을 구매 자제를 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는 재밌는 게요.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 H20 칩을 지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어서 재고가 다 소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H20 사용 자제 반면에 지금 공급이 달리고 있어서 재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나온 얘기들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역시 여기서 보면
104달러 정도가 저점을 찍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110달러 선에서 아마 다시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역시 이것도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한번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140달러 정도에서 강력한 저항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130달러 정도에서 한번 1차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 그러면 140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 타이밍은 1분기 실적 내지는 가이던스 네.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130달러 선까지 바라보자.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가 실적 성적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이 장단기 관점에서 좀 봐주셨고,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조금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마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유력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경기 둔화가 오거나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와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했는데 세 개의 기업을 꼽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그런 필수 소비재, 소매 트레일링 관련 주들을 뽑았는데요. 지금 아마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쇼핑 어시스턴트인 인터레스트 AI를 또 했고요. 또 건강 챗봇인 헬스 AI를 해서 베타 버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 1000개 이상의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 알렉사 플러스라고 하는 최근 AI 공개까지도 맞물려서 상당히 지금 소매 리테일주 중에서는 실적이나 앞으로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확보된 기업이다 이렇게 시각은 보고 있는 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본다면 일봉 차트에서 고점을 본다면 지금 242달러 정도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200달러가 깨진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저점은 한 190달러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0달러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한 22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때에는 우리가 리테일주 주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짧게 저희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그러면 알파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그 구글 그 알파벳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그 멜리우스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세 이하의 사용자의 절반이 구글 대신에는 오픈 AI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큰데요. 지금 구글이나 이 알파벳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차트 모양을 보면 반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손절하고 나올 이유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를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 또 그게 나와야 되고요. 네. 또 이 실적에서 아까 얘기한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오픈 AI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파벳 지금 좀 기세가 꺾여 있는데 아무래도 추세가 바꾸려면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전망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보면 헤지 펀드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마다 은행, 에너지, 빅테크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발상적인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필수 소비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4월 3일부터 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좀 더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지켜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뭐 ETF를 하라, 그다음에 배당주를 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주의 경우는 정말 기관이나 뭐 이런 같이 대량 투자를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손이 아니면 네, 큰 손이 아니면 배당은 정말 미미하거든요. 소액 투자자들은. 그래서 배당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ETF도 연말 수익률이 1년간 연간 수익률이 5% 내외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정말 은행 이자 이상 정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좀 관세라는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되 그 안에서 무풍지대도 또 찾아보는 그런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